어머니, 죄송하지만 더는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72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온 나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우리는 늘 한 가족처럼 지내왔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고백은 내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믿음과 애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는 귓가에 맴돌았고 그 의미를 곱씹을수록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더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말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선 깊은 절망과 고통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 이유를 알아야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며느리의 고백은 나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줄도 모르고 나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베풀었다고 자부했던 지난 날들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어쩌면 나는 며느리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며느리의 고백은 단순한 갈등의 표면이 아닌 우리 가족관계 전체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의 삶. 나는 25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사랑하는 남편과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3년 만에 남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떠난 남편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나는 홀로 남겨진 아들을 위해 억척스럽게 살아야 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겨를도 없이 당장 아들의 분유값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마켓에서 좌판을 벌여 옷을 팔았습니다. 잠자는 시간조차 아까울 정도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어린 나이에 혼자 된 나를 안쓰럽게 여겼지만 나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내겐 지켜야 할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아들이 자라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학교에 보내야 했고 학원도 보내야 했습니다. 남들처럼 풍족하게 해주지는 못했지만 아들이 원하는 것은 최대한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나의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할 때면 나는 더욱 강해져야 했습니다. 아들의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모진 세월을 견뎌내며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나는 그 어떤 순간보다 기뻤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힘들었던 젊은 시절, 나는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의 행복은 뒷전으로 미룬 채 오직 아들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정작 내 마음을 돌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은 어쩌면 그때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며느리에게도 아들에게 쏟았던 헌신을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아들과 며느리. 내 아들은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며느리는 처음 봤을 때부터 참하고 예뻤습니다. 싹싹한 성격에 애교도 많아서 나는 며느리가 금세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식 날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 든든했습니다. 이제 내 아들도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 후 우리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들과 며느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식사는 항상 함께 했지만 그 외에는 각자의 생활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일도 척척 해내고 아들에게도 살갑게 대했습니다. 나는 그런 며느리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면서 작은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음식 솜씨가 좋았지만 내 입맛에는 조금 짰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음식을 조금만 덜 짜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알겠다고 했지만 그 후에도 음식 맛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내 말을 흘려듣는 것 같아 조금 서운했습니다. 또 며느리는 청소를 자주 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나는 깔끔한 것을 좋아해서 매일 청소를 하는데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청소를 했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청소를 조금 더 자주 하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바빠서 시간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게으른 것 같아 조금 못마땅했습니다. 이런 작은 갈등들이 쌓이면서 나는 며느리에게 조금씩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며느리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속으로만 끙끙 앓았습니다. 어쩌면 그때 며느리에게 솔직하게 내 마음을 털어놓았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나는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며느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나의 침묵은 결국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씨앗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갈등의 누적. 함께 살면서 며느리와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불만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들이 늘어났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였고 며느리 또한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는 내가 아끼는 찻잔을 함부로 다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그 찻잔은 내가 아끼는 것이니 조심해서 사용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태도에 실망했습니다. 또 며느리는 내가 손주에게 간식을 너무 많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손주가 예뻐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애 망치는 짓 하지 마세요라고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말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며느리의 표정과 말투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며느리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나를 피했습니다. 나는 며느리와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느끼며 불안해했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왜 나를 싫어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왜 며느리는 나를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걸까요? 나는 며느리의 속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절대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에 지쳐갔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사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들을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나는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과 며느리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나의 바람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은 우리 가족 전체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 결정적인 사건은 손주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를 학원에 보내 공부를 시키고 싶어 했지만 나는 손주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손주가 뛰어놀면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며느리는 나에게 어머니는 교육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왜 자꾸 간섭하세요? 라고 따졌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도 내 덕분에 이렇게 잘 자란 거 아니냐? 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며느리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어머니 방식만 옳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며느리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더는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며느리의 외침은 집안 전체를 울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감정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너무 무심했습니다. 며느리의 고백은 나를 깊은 후회에 잠기게 했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은 이미 다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나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나는 며느리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며느리의 고백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깨달음. 며느리가 집을 나가고 혼자 남은 밤,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텅 빈 집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나는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후회했습니다. 나는 왜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왜 내 방식만을 고집했을까요? 왜 며느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을까요? 나는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생각만을 강요했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삶을 망쳤습니다.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지난 날들을 후회하며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나는 며느리에게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했습니다. 나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나는 변화해야 했습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했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의견을 경청해야 했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마음을 헤아려야 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사랑해야 했습니다. 나는 며느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나는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하겠다고. 나는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겠다고. 나는 며느리와 다시 시작하겠다고. 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 나는 그 희망을 붙잡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변화의 시작. 다음 날 아침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나다, 어머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다. 너를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내 방식만 고집해서 미안하다. 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는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도 어머니께 심하게 말해서 죄송해요. 며느리도 나에게 사과했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사과에 감동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먼저 잘못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 못했다. 나는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시간 괜찮으면 오늘 저녁에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네, 좋아요라고 답했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대답에 안도했습니다. 우리는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만나기 위해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에게 줄 꽃다발을 사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만날 생각에 설렜습니다. 나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사과와 며느리의 용서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관계로, 더 행복한 가족으로, 화해와 교훈. 저녁,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며느리는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며느리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마주 앉아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내 젊은 시절의 어려움과 아들에 대한 애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도 자신의 힘든 점과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했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우리는 화해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을 통해 나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간의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나는 변화했습니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배움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항상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